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대평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부부터 시작합니다. fx가 인테그럴 자 적분을 열심히 부정적분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됐는데 자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dx 자 똑같은 문자에 대해서 열심히 적분하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한 번에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세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해서 적분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 같아지겠다라는 간단한 적분 이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곱셈공식이니까 x 세제곱 3x 제곱 3x 플러스 1 뭐 이런 걸 잊으시지는 않으셨겠죠? 자 그렇게 되면 안쪽에서 인티그럴 계산해서 x 세제곱 지워지고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남는 형태를 적분하면 되겠다. 자, 그럼 두 번 하지 않고 한 번에 조금 이제 그것도 이제 줄어든 형태로 하니까 편리하겠죠. 자, 적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적분하게 되면 x 세제곱이 되겠고 1 적분하니까 x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죠? 적분상수 c가 좀 이렇게 생기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가볍게 적분할 수 있는 자, 그럼 5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조금 아주 그냥 단순산술 아니고 그래도 조금 이론이 좀 관여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가볍게 풀이 맞춘 것 같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0부터 2까지 위치 변화량. 역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위치 변화량이냐, 그 다음에 운동거리냐, 이렇게 두 개의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차이. 요 형태는 정적분을 해도 되는 거겠고, 요 형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넓이적분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음인 부분을 양으로 만들어가니까 자 이런 개념인데 위치 변화량 정적분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0부터 2까지 3t 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열심히 적분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와우 계수들은 뭐 엄청나게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자 앞쪽 문제라서 그런가 보죠. 자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8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계산해서 4를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잠깐 풀이 중간에도 좀 설명드렸지만 자, 우리가 문제 읽을 때 위치 변화량 정확하게 잘 읽어야 됩니다. 위치 변화입니까? 운동거리입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풀어야 될 단원 형태가 좀 바뀌어가는 그런 거니까 자, 이론 틀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했는지 점검 또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f0을 주어져 있고 이때 f1의 값을 구해달라. 이것도 이제 부정적분 문제인데 자 f'x 요 녀석을 우리가 이제 적분을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가 나오죠? 이제 fx가 될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식을 열심히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큰 숫자부터 써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x 9제곱 그 다음은요 x 7제곱 와우 뭐 다 도와주는데 이거 x 5제곱 x 3제곱 x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이렇게 생기겠죠. 이 c 생기는 부분들을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처리해주면 c 값도 이제 1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f2를 구해달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되면 됩니까? 지금 계속 1이 나오는 형태라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확실합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또 계속 또 잘못되면 큰일 나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프라임 x 도함수가 나왔는데 당연히 이제 적분을 하게 되게 되면 fx가 되겠고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적분상수 c 이제 식으로 갔을 때 c 생기는 부분 자 적분상수를 물어보는 뭐 그런 건지 그냥 부정적분을 묻는 건데 이제 겁을 팍 줘가지고 좀 겁먹은 학생들 못 푸게 만드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죠? 자 3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인테그럴 주어져 있는데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주어진 함수 fx라는 이런 함수가 y축 대칭이 되어 있느냐 혹은 원점 대칭이냐 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적용해준 이론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조금 살짝 좀 살펴보게 되면 y축 대칭 뭐 그릴까요? 뭐 대칭 이런 걸 이렇게 하나 그릴까요? 대칭이 이런 모양 상태에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하게 되게 되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같아집니다.
근데요, 원점 대칭인 이런 형태를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게 되면, 자, 넓이는 같은데 이 부분은 플러스로 계산되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산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게 되게 되면 2배의 0부터 a까지 이런 형태의 개념 처리가 되겠고,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런 이론들 관련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잘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처리되는데 6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2배의 0부터 a까지 짝수 부분, 그러니까 y축 대칭이고, 또 상수 부분도 역시 y축 대칭인 거죠. 자, 그래서 6x 제곱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재미난 형태식이 써져 있습니다. 자, 글이 됐는데 이 결과가 또 얼마라고 써 있는 거죠? 24라고 써 있습니까? 그럼 계산해가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마저 2를 공통으로 꺼내서 4배의 0부터 a까지 3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는 게 편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는 거죠. 0부터 a까지. 자, 4배 한 이 결과가 24다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a 이 계산 결과가 4, 6, 24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 값은 뭐 볼 필요 없이 이제 2가 되겠죠? 8 마이너스 2에서 이제 6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2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간단한 이론 하나 형태, 그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이론들, y축 대칭인 경우 원점 대칭일 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적분했을 때 나온 결과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항목인데, 자, 그 항목을 질문 던지는 아주 좀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x의 역함수 구하기 좀 불편한데 gx라고 했겠습니다. 이때 이제 주어진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는데, 하하, 요거는 좀 이제 이론 공부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a부터 b까지 fx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연관되어 있는 fa, 연관되어 있는 fb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gx라고 할까요? gx 이렇게 구해라. 그러면 결과가 bfb-afa 이런 형태가 되는 이런 이론 공부와 관련된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fx가 루트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f0은 당연히 0이 되는 거겠고요. f9를 구해보면은 이 부분이, 자,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어야 될 구간이 0하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연관성이 있고 9하고 3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공부가 되어 있다면 0부터 9까지 fx dx 더하기 0부터 3까지 gx dx 이렇게 한 결과 하게 되게 되면 3, 9, 27 이래서 이제 끝이에요. 그냥 이론 공부가 끝났으면. 됐습니까? 자, 이론 공부 이렇게 가볍게 끝날 수 있는 건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이론 공부가 이렇게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역함수를 구해서 계산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9를 집어넣었을 때 3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이러한 무리함수 그래프가 되는데, y는 이꼴 x 대칭을 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9를 대입할 때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3을 대입할 때 9 이렇게 돼서 우이샤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라는 넓이 자체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은 이렇게 요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또 한 번은 또 넓이가 어떻게 되죠? 자, 0부터 3까지 역함수에 이제 요 부분 넓이를 구하라 이런 형태가 돼가는데,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이 부분을 이쪽으로 갖다 이렇게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쪽 안쪽 부분을 이제 채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죠?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가 되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서 풀이를 또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론 공부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가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시간도 좀 많이 벌고, 뭐 보자마자 거의 뭐 풀이를 다 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 이론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루트 x 그래프를 뭐 그려보고 뭐 역함수한 부분 해서 처리해도 되겠고, 이것마저도 안 돼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진짜로 0부터 9까지 루트 x dx, 자, 이건 y는 이꼴 루트 x, x는 이꼴 루트 y, y는 이꼴 x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0부터 3까지 x 제곱 dx 이렇게 해서 이제
적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루트 x 이런 부분들이 좀 낯서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굳이 또 좀 하신다면은 x의 2분의 1 제곱 뭐 이런 형태에서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최소한 위쪽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우리가 좀 학습을 좀 얼마나 잘했느냐 이런 거 관련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자, 앞에 부분 이런 특징 정확히 잘 살피셔야 됩니다. 자, 원래 함수 a부터 b까지 역함수 국어 연관되어 있는 그 좌표에 해당한 역함수 관계. 그랬을 때 이제 넓이가 이렇게 된다라는 이 관계식,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바른 학습 방법이 되는 거니까, 자, 공부를 한다면 이 이론과 관련돼서 자, 조금 더 이렇게 추가적인 공부를 해서 자, 저 이론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지면에서 10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아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xt라고 해주면 높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 10의 속도로 지면에서 쏘아올렸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이 속도다.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럼 올라가고 내려오고 방향만 반대가 되고 속도는 똑같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문제를 왜 내셨지? 호호, 이건 뭐 점수를 주려고 낸 겁니까? 자, 근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위치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위치를 또 뭐 해주면 되죠?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속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니까 지면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0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자, 이걸 뭐 2t 이렇게 나가게 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죠? 5-t 이렇게 되는 거니까 t가 5일 때다. 그러니까 0 해서 이제 t가 5일 때 이제 지면에 떨어지겠다 하시면 되겠고,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속도가 되는데 10-4t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때 이제 t 값을 5를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이제 대입해서 이제 결과를 이제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우리는 앞에서 확신을 갖고 지면에서 쏘아 올렸다, 지면에 떨어진다, 속도 반대 방향 뭐 이런 형태로 가볍게 답을 해가면,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역시 좀 생각하면서 학습을 평상시에 했는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 장소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제시해드린 대로 뭐 학습을 해서 이제 풀이해서 답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자,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좀 잘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6번 마치겠습니다. 7번 함께 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고 f' 제로가 5일 때 f2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xy에다가 0을 대입하는 일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f0은 f0 더하기 f0 이걸 통해서 f0은 0이다 이런 걸 알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자, 주어진 정보가 이제 f' 제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 제로 미분 계수 정의를 보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 빼기 f0, 요거 이제 요 0 때문에 이제 0을 알아본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이런 부분이 문제에서 오다라는 이런 결과가 좀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f2를 이런 거 되고 가나요? 이제 f'x를 구해야 됩니다. 즉 도함수 정의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열심히 써야 되겠습니다.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이렇게 처리됐을 때, 자,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식의 특징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바로 이 x 플러스 h 자리에 이제 주어진 식을 좀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fx 플러스 fh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fx 문제 있는 부분 좀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소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위에 주어진 정보가 똑같죠. 그래서 결과가 5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f'x가 5라는 것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fx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 하면 되겠죠. 그럼 5x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게 또 사용됩니다. f0이.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fx가 5x다라는 결과가 좀 나왔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뭐 무슨 값을 주어지든 뭐 다 풀 수 있겠죠. f2를 구해달라 그러면은 2를 대입하는 거니까 뭐 10을 이렇게 가볍게 대입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도함수 정의, 미분계수 정의 공부할 때부터 많이 다뤘던 그런 문제 유형인 거죠. 자, 주어진 식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먼저
0을 대입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특정한 좌표 미리 좀 구해놓고요. 문제에 주어진 정보 있으니까 주어진 정보 정의에 의해서 결론을 좀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fx를 구하기 위해서 f 프라임 x 정보 해서 이제 fx를 구해가는 과정이죠. f 프라임 x를 통해서 fx를 구해가는 그런 과정. 됐습니까? 자, 전반적인 흐름 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다시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쪽 적분 쪽보다는 이제 미분 쪽 원리가 좀 더 많이 관련된 거니까, 자, 앞에 부분들이 또 학습이 좀 안 돼 있으면 조금 힘들었을 텐데,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는 그런 기회를 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오호 인테그럴에 변수 x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주어진 식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x에다가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좌변 결과가 0이 되겠고요. 3-a 플러스 6-2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9에서 2를 빼는 거니까 그럼 a 값이 7이다 해서 이제 정보를 얻어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변수 x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쳤는데 뭐 이게 지금 1 집어넣어서 a 값 구하고자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렇게 변수 x가 됐을 때 풀이 원리는 풀이 원리가 이제 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잘 알아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1부터 x까지 좌변식만 좀 다시 쓰게 되면요, 이 부분에 이제 dt 이렇게 되기 때문에 x는 이제 이 인테그럴 안쪽에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곱하기를 해가지고 x를 바깥으로 이렇게 끓이면 냈을 때 이때 이제 드디어 이제 x가 이제 의미를 갖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빼기 tft인가요? tft dt. 자, 이렇게 1부터 x까지. 좌변을 좀 이렇게 놓고 우변은 이제 그대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좀 미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때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할 때 뒤에 인테그럴 x 1부터 x까지 ft dt 이게 남겠고요. 그 다음 더하기 x fx 처리가 되겠고 빼기 x fx.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지워진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연습이 많이 되면 바로 미분할 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워질 거니까 이제 이 부분만 좀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변을 좀 미분을 해서 써야 되는데 9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됩니까? 이렇게 계산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서 또 이제 x에다가 1을 이렇게 좀 대입을 해보면 이제 좌변은 또 0 되겠고 우변은 9 마이너스 2a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2분의 15 이렇게 되겠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에이, 이러면 안 되는데. a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위에서는 a 값 이거고 밑에는 이거고. 자, 뭐라고요? 이거 문제 오류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함수 형태를 좀 써놓은 거죠. 자, 일단 뭐 진행을 좀 더 하긴 하겠는데, 자, 이 부분 이제 문제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재시험 봐야죠. 자, 풀이 원리.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미지수가 뭐 2개짜리 돼 있는 뭐 이런 문제 형태를 학교 선생님들 좀 쉽게 만드시면서 문제가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전반적인 풀이 형태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드디어 이제 fx가 나오고 18x-2에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 했죠? f1을 구하라 했습니까? f1. 그러면은 18-2에 이런 형태. 그러면 a 값이 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큰일 났습니다. 이게 7이었으면 4가 답이 되겠고 15에 밑에 2분의 15였으면은 얼마가 됐습니까? 3이 답이 되기도 하고. 그럼 보기에 답이 그렇죠. 이거 풀이가 안 됩니다. 자, 문제 오류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문제 형식은 시험에 출제 빈도도 높고 우리가 반드시 학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 있어서 다시 한번 큰 흐름들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인테그랄에 변수 x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풀이 원리의 미분이 관여되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먼저 이게 아랫부분에 이제 1부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x에다 1을 대입해서, 자, 그럼 이제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이제 조금 이제 전개를 좀 해가지고 이쁜 모양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조금 제가 미분 실수했나요? 3, 3은 9, 2, 6 맞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15에 이렇게 되니까 자,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식 통해서 이제 관계식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분해서 최종적으로 fx를 구해갈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라는 사실. 자, 문제의 형식 자체는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공부를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대평고 18번 문제는 문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번 이어집니다. 두 다항함수 fx, gx가 있는데 자 더하기 한 것을 미분한 결과, 곱하기 한 것을 미분한 결과, 그리고 f0, g0을 값을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적분하게 되면 fx 더하기 gx 이렇게 나오겠고, 이 부분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를 써줘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F0, G0, 2하고 3이니까 더하기해서 5 이렇게 써달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역시 곱 미분한 이 부분도 적분을 더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fx 곱하기 gx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5. 이거 너무 이렇게 잘 되니까. 자 그다음 이제 적분상수 C 써줘야 되는데, 이번 이제 곱하기 돼 있으니까 2, 3 곱하기 해주면 6 이렇게 되는 이런 문제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이제 그럼 이제 곱하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죠. 1, 1, 1, 6 이렇게 되게 되니까, 자 1은 당연히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될 것 같고, 자 더 부호가 다 다르니까 부호 다른 종류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정도부터 한번 해볼까요?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 3 돼서 마이너스 6 됐죠. 역시.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x 플러스 2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곱 형태로 나타내져 있고 2차가 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한쪽이 fx고 한쪽이 gx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fx는 0 집어넣을 때 2가 된다는 얘기는 fx 자체가 x 플러스 2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gx 자체가 2차 부분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f2를 구해달라, 이 구해서 대입해서 4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g3을 구해달라, 3을 구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9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3 소거가 되니까 9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4하고 9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 합을 해서 결과 13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적분상수를 한 방에 이렇게 처리하게 F0, G0 나온 것을, 지금 이쪽은 더하기 형태니까 더하기, 곱하기 형태니까 곱하기 해서 적분상수 C를 이제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달라, 뭐 그런 뜻이 이제 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그 부분보다도 이제 이 주어진 식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좀 경험이 적으셔가지고 좀 당황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조금 익숙해지는 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두 다항함수 fx, gx가 주어진 이런 식을 만족시키고 f1, f'를 가르쳐줄 때 g를 구해달라. 정보를 현명하게 다 가르쳐주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자, 저는 그냥 g1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gx를 끄집어내려면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곱미분이죠. 2, 3은 6x 제곱 fx 처리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2x 세제곱에 f'x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상수 A 파트 부분을 가볍게 지워지고요. 자, 그랬을 때 2를 대입해달라. 그럼 G2를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F1 더하기 2F'1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주어진 정보들이 좀 너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6 되겠고, 이곳이 4라고 했으니까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되죠. 자, 그러니까 뭐 계산 결과는 2 해서 가볍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정보가 없이 오호 의외로 처음에 주어진 정보, 이게 뭐지?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할 듯 했는데, 자, 미분을 좀 해줬고요. 자, 이유는요, G2를 구해야 되니까 G는 이제 안쪽에 있는 함수니까 미분 과정을 당연히 해야 돼서 안쪽에 있는 함수를 꺼내야 되는 거니까 미분을 좀 했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주어진 이 부분이 문제하고 아주 매치업이 정확하게 좀 잘 된 거죠. 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0번 걱정했던 거 아주 가볍게 좀 맞췄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 곧 한 개의 음근. 좀 더 구체적인 항목 조치를 물어봤는데요. 자, 이때 이제 K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 풀까요? 저는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 상수항 부분에 이렇게 변수했을 때 이거 이항식해서 K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X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함수하고 Y는 이꼴 K하고 두 개의 함수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좀 풀어갈 예정입니다. 자, 왜냐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깔끔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 개형을 좀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미분해서 3x제곱 마이너스 3 공통점수가 1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형태 f 프라임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프 경을 좀 알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여기 좌표 자체가 얼마 여기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증가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좌표가 플러스 1까지 어떻게 그래프 감소 그 다음에 다시 증가 이런 형태의 모양이 그려져 가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정한 좌표 중간에 있는데 이 부분이 상수항 부분이 없으니까 자 0일 때 0이 되는 아주 특수한 점들이 또 이렇게 생기는 거죠.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단 1에서 이제 극값부터 일단 살펴보게 되면 1-3에서는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이쪽 좌표는 그러면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K를 그거 가지고 근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두 개의 양근, 한 근은 음근 한 개. 자 그러려면요 K 값이 어디에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어져야 자 이쪽에 생기는 근이 양수근이고 이쪽에 생기는 근이 음수가 어떻게 되겠죠? X 값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K 값은 여기 사이에 그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란 것은 괜히 구했는데요. 자, 좀 위로 혹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이제 음수가 2개가 되고 양근이 이제 1개가 되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범위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3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제가 이제 맨 처음에 효율적으로 상수항 부분 형태의 변수가 이렇게 미지수가 있을 이런 형태일 때는 자, 미지수 따로 남겨서 이렇게죠. 넘겨서 이제 식을 이렇게 분리해서 자, 그렇게 이제 완벽한 형태의 함수식 거기에 이제 K를 조절해가는 이런 형태가 좀 더 효율적인 풀이니까 잘 기억했다가 유용하게 여러분들도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대평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습니다. B는 9인점에서 출발.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되죠. 출발하고 T에서의 속도가 조져 있고 Q는 K인 지점에서 출발해서 T에서의 속도가 2라고 조져 있습니다. 동시에 출발해서 만난다. 만난다는 얘기는 위치가 되잖아요. 위치가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열심히 적분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적분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됩니까? 9에서부터 출발 이렇게 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인테그랄 3t제곱 플러스 10 이 부분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겠고 k에서부터 출발하고 요건 이제 2를 좀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적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되죠? t 세제곱 마이너스 10t 되겠고 플러스 9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k하고 2t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위치가 좀 같아져야 되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t 세제곱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2t 플러스 9하고 k하고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러면 좀 또 똑같이 t 세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하고 y는 이꼴 k하고 둘이 이제 만남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출발 후에 만나는 거니까 t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이 좀 기억해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이 어떻게 되면 3개가 근이 이제 2개가 되느냐 이런 얘기니까 우리 이제 그래프를 또 좀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어진 식을 좀 미분을 또 다시 하게 되니까 3t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3 공통의 t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습니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 여기 좌표가 플러스 2 되겠고 0일 때 또 특정한 점 지나게 되겠습니다. 자, x축 자, x가 0일 때 이 결과가 얼마가 되죠? 플러스 9가 되죠? 됐습니다. 자, 그럼 2일 때 이제 함수값만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일 때 함수값을 구해주면 8 마이너스 24 플러스 9 이렇게 됩니까?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결과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8 맞고 2 대입하니까 24 맞고 맞는 거죠? 자, 그러면은 더 되겠죠? 24에다가 17 24 17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되나요? 7이 됩니까? 마이너스 7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프는 이제 이 오른쪽만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K를 이렇게 그어야 되는데, 그럼 이 K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7이 되게 되면 또 이제 만나는 점이 하나니까 이거보다는 커야 되겠고요. 또 9가 되면 여기 0보다 큰 부분이니까 0에서 만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9보다 좀 작아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사이에 그럼 개수는 몇 개 있을까요? 그럼 마이너스 6부터 거쳐서 0까지 왔다가 또 해서부터 또 8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 8개가 있겠고 이쪽에 또 몇 개가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6부터 0까지니까 7개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체가 몇 개가 되겠다? 15개의 숫자가 있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또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처음 이제 9 이런 부분, 그 다음에 K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 됐습니까? 위치니까 부정적 분 형태가 되겠고, 나온 결과 정리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0보다 큰 곳에서 2번 근이 2개가 되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함수를 2개로 분리하고 t가 요거 표시 좀 잘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서 처리하겠다 이런 뜻의 문제니까 그에 맞는 또 산수를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복잡해진 그런 형태의 부분들이 좀 보이니까 자, 복습을 좀 꼼꼼하게 제가 좀 체킹해 드린 이제 9, 그 다음에 뭐 K, 뭐 2번 만나 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문제에 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 오호,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자, 그럼 또 이건 뭔가요? 우리가 이제 f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t가 되는데 이 부분을 또 적분하겠다. 그러면 이제 f t 이렇게 돼서 적분 구간 자체에다가 x부터 2 집어넣는 거니까 정리하면 이제 f2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또 적분을 하게 되면 라지 fx 빼기 라지 f3으로 갔다가 이 부분을 이제 미분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fx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그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 됐습니까? 자, 문제 형식 조금 더 정리하면 f2 빼기 2fx 자체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x는 2를 한번 좀 대입을 해보게 되면요, f2 마이너스 2f에서 마이너스 f2가 되겠고 이곳은 어떻게 됩니까? 2를 대입하니까 8 마이너스 4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렇게 되면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f2가 마이너스 6이라는 정보를 좀 하나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 주어진 식은 이제 우리는 이제 미분을 좀 해야 되겠죠. 자, 미분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구하는 항목 자체가 이제 미분해야 되는 미분값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f 프라임 f2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f 프라임 우리가 이제 f2를 아까 구했잖아요. 구했으니까 이제 이게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해달라. 그럼 이제 이 부분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f2 부분은 지워지겠고 마이너스 2f 프라임 x가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죠? 3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2 f 프라임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숫자가 좀 커지는데 그러면 x 뭐 공통 끄집어서 마이너스 공통 끄집어서 3x 마이너스 2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해 주니까 36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약분을 좀 이렇게 하게 되면 f 프라임 마이너스 6을 해주면 약분하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3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0 됩니까?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60 해석 결과가 나오겠군요.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60 됐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미분하고 적분하는 그 순서에 따른 그 부분들 이제 정확하게 잘 처리하게. 자, 이 부분 됐고, 그걸 적분하게 됐다 해서 나온 식, 요 과정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적분했다, 미분했다 해서 나온 과정. 그 식을 통해서 이렇게 뭐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요 과정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럴싸하게 좀 또 프린트 좀 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설명이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중간에 또 미분하는 이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풀어야 될 부분하고 좀 일치시키기 위해서 미분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 읽으면서 자 그 다음 과정까지도 조금 좀 생각을 하시면 자연스러운 또 풀이가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졌는데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13번 문제 마무리합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제곱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3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x는 0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절대값 1해서 근개수가 5개다? 근개수가 5개다.
좀 낯선 표현이네요. 자, 일단은 주어진 정보 F0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겠고 F'0은 자, 극악각는 좌표니까 0이 돼야 되겠다. 3차함수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많이 제공된 것 같습니다. 가장 맨 처음에 주어진 걸 정보를 보게 되면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모르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f0을 주어졌다는 얘기는 c 값이 마이너스 3으로 결정됐다 이런 뜻이 되겠고 f'0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미분하게 될 때 이제 여기가 상수항 부분이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b 값이 또 0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위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a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이제 fx 얻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또 좀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런 3차 함수 이쪽 그래프가 0일 때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런 정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이제 꺾어서 그래프를 쏙 이렇게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올렸을 때, 자,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높이 올렸냐면요. 우리가 좀 아까 절대값 부분에 1을 해야 되는 거죠. 1은 이제 이 부분 이제 올리게 되면 이제 3값이 되는 거라서, 이제 1보다 좀 크게 올린 겁니다. 자, 된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1이다라고 해주면 근이 이렇게 둘, 셋, 4개가 되는 거니까 근 5개가 되려면 이제 근이 하나 더 추가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1이 되어야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됐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 재미난 표현의 뜻이 됐네요. 자, 이렇다는 이야기는 결국 극대값이 1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해 준 거죠. 그럼 이 부분 이제 극대값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알아보는 이제 미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x 제곱에 2a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x 공통 튀어나오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이 0하고 x 값이 3분의 2a에서 그 값을 갖죠. 자, 0은 이 부분이 이제 극소였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극대값 갖는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분의 2a를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에 그럼 27분의 8a 세제곱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 다음은 제곱을 해야 되죠. 그러면 9분의 4 9분의 4a 세제곱 마이너스 3 이 결과가 아까 얼마가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요거 27로 통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3, 4, 12 4a 세제곱이 되겠군요. 이항시켜서 4 처리되는 거니까 a 세제곱은 27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a 값이 3이라는 뜻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fx를 이제 완성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뭐였죠? ax 제곱이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3 해서 fx가 완성됐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f3을 구해달라. 3을 구해달라.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상쇄되니까 뭐 계산은 좀 편리해졌습니다. 자, 결과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절대값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이론. 자, 이게 절대값 해가지고 이제 는 1 되는 부분이 근이 5개다. 요거 하나는 좀 그럴싸하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이론이 되겠습니다. 저 요렇게 해서 근이 하나, 둘, 셋, 넷, 5개 되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보 얻어내는 부분들은 우리가 신경 써서 학습해야 될 항목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뭐 거의 다 뭐 계산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F0은 3, 뭐 이거 주어진 정보고 F' 실질적으로 미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 B 값이 0이다라는 정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보를 좀 얻어냈는데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마저 이제 A 값까지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대단한 숫자들이 쫙 나와서 A 값을 거쳐서 이제 3 나오는 과정. 자,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뭐 그래 아주 또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절대값 부분이 3 절대값 결과가 1 될 때 근이 5개 된다라는 요 이론 파트에서 나온 부분 그래프 모양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자, 거기 얻어지는 과정 자체 정확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5번 함께 살펴봅니다. 곡선 위 점 1,2를 지나고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각각 LM이라고 하고 L과 y는 x축을 만나는 점을 지나고 이라고 하자. 그림이 없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좀 전달이 잘 안 되네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의미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축을 잡고요. x는 1,2 근데 뭐 그래프는 여기를 지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래프를 또 대략 그리고
됐습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1 대략 그리고 1,2라는 점이 있습니다. 1, 2. 자, 됐고 x축의 평행한 선을 그어서 이거를 l이라고 하고 y축의 평행한 선을 그어서 이거를 뭐라고 하자? m이라고 하자. m 됐습니다. 좀 1을 하고 2가 되는 값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이것과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습니다. L과 X, 그러면 L하고 또 그래프를 또 하나 또 그려야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좀 대략 그렸습니다. 뭐 AX 제곱 그래프를 좀 그렸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좌표, 자, 점을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선을 N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어서 N이라고 하자. 좌표 좀 찾아볼까요? AX 제곱이 2하고 만나니까 X 제곱 좌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A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와, 이 값은 또 루트 값이 되는데, 루트 A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어서 어쨌든 N이라고 그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N과 다시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K, 만나는 점을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이 부분을 K라고 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그러면 요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루트 해서 이제 A분의 2가 되겠고 더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좌표도 좀 대략 좀 구했습니다. 자, 두 직선 MK, M하고 K,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을 둘러싸인 부분 S. 그렇다면은 요 넓이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요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하겠다. 됐고요. 두 직선 ML, M하고 L 있고 다시 AX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T라고 하자. 그러면은 요번은 이렇게 여기가 둘러싸인 부분 되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여기도 대충 A로 대충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T라고 하겠다. 이게 뭐 그림 표시하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닌데, 와, 이게 지금 문제 뭐 하나도 안 푼 거거든요. 근데 한참 문제 많이 푼 것 같습니다. S와 T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상수의 값을 구하라. 이제부터 좀 식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S라는 부분을 구하려면 근데 이제 곡선, 우리가 적분하게 되면 곡선 아랫부분 되는데 이제 윗부분 돼 있으니까 사각형에서 빼는 형태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요. 사각형 가로 길이는 이거 그냥 N이라고 할까요? 루트가 좀 복잡한데. 자, 그래도 1.1 써보겠습니다. 루트 빼기 1 해주면 가로 길이 됐고, 세로는 요 좌표, 여기가 또 좌표니까 빼게 해야 되니까 A분의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루트 A분의 2까지 하게 되게 되면 요거 이제 함수에서 다시 직선을 또 빼야 되는 거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 T 부분을 또 구하면 되겠습니다. T도 역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위쪽 부분 사각형에서 아랫부분 곡선 부분의 넓이를 좀 빼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길이는 가로 길이는 똑같은데요. 됐습니까? 세로 길이가 이제 좀 달라지겠죠. 2에서 2-a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빼기 인테그랄 1부터 루트 a분의 2까지. 자, 요거는 ax제곱이고 요거 a를 빼니까 a 공통 끄집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결과가 근데 이 두 개의 결과가 서로 다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 하나를 좀 이항시켜서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인테그랄 부분은 이제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함수식이 또 똑같아요. a-1 이렇게 공통의 인테그랄 1부터 루트 a분의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또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a분의 2 마이너스 이게 이제 공통이 되겠고, 그러면 이 식에서 빼야 되잖아. 빼면 더하기 되니까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됐습니다. 이제 산수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면 a분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부분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또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이너스는 또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 되면요, 자, 이 부분이 a의 인수분해가 됩니다. a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는 또 무슨 처리를 해주면 되나요? 자, 이제 양변을 공통으로 꺼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a 값이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근을 하나 이제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약분해 보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식을 좀 줄여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식도 좀 산수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x 이렇게 처리해서 1부터 루트 a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3분의 1에다가 루트 세제곱 빼기 1 처리해야 되겠고, 빼기에 루트 빼기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루트
a분의 2 마이너스 이게 이제 공통 튀어나가고 여기 또 3분의 1이 또 있네요. 3분의 3분의 1마저도 또 꺼내놓게 되게 되면 여기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 형태니까 루트 제곱 더하기 루트 더하기 1 되겠고 빼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3분의 하면서 3 만들어졌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처리가 되겠고 a분의 a 마이너스 1 되겠고 됐습니까? 자 루트 요거가 또 되면 이제 a 값은 2가 된다라는 이제 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소거해 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합시다. a분의 2 더하기 루트 a분의 2 빼기 2가 처리되면 되겠죠? 여긴 또 3배를 좀 하죠 뭐. 그러면 여기는 3, 5 부호가 또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에 플러스 해주면서 a분의 2의 3배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자, 된 것 같습니다. a분의 6에서 처리해 주니까 이게 a분의 4가 되죠. 2배 a분의 2가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루트 a분의 2가 되겠고 마이너스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루트 a분의 2를 치환 형태로 하게 되면 2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있고 제로가 되겠죠. 1, 2에 1, 1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t 값이 즉 루트 a분의 2 값이 1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루트 값이 음수될 수가 없죠. 마이너스 2분의 음수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a 값이 2가 돼야 된다 하니까 요 근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이 두 가지 모양 형태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자, a가 2가 되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다. 보기에 다행히 2가 없군요. a가 2가 된다는 얘기는 2x제곱이 되면 1일 때 2점을 지나요. 그래프를 지금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려서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설명이 좀 말이 좀 잘 안 되죠. 지나면서 평행선. 자, 그러니까 이제 a 값은 2가 되면 안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제 a 값은 1이 정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풀이를 하긴 했는데 제가 지금 이게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좀 맞게 했는지가 막 정신이 없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좀 큰 틀 좀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는 이제 그래프가 제공이 안 돼 있어서 요즘 정신이 좀 없이 돼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그림이 제공되어 있다면 조금 더 이제 주어진 문장이 좀 수월해질 텐데 자, 이 긴 문장 그림에서 무엇을 구해 가는지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아주 뭐 별거 아니지만 이제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행선들을 문제에서 그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돼 있고요. 만나는 좌표에서 또다시 긋고 만나는 점에서 또다시 긋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둘러싸인 부분 넓이 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래프 이렇게 그어져 있을 때 넓이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제 곡선 아래쪽은 이제 적분해서 구해갔지만 곡선 위쪽 이 부분 이제 안 되는 거니까 사각형 넓이에서 곡선 넓이를 빼고 사각형 넓이에서 곡선 넓이를 빼고 하는 이제 요 식 이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 형태가 이제 우리가 좀 식을 세워야 될 건데 식을 세운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연산을 얼마나 누가 잘하냐 싸움이 되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지금 루트가 들어가 있고 해서 이게 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매우 복잡한 형태의 연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연습장 펴놓고 꼼꼼하게 또 산수를 해보시고요. 자 제가 이제 중간에 뭐 약분을 해가면서 이제 사실은 그냥 한 변으로 이항시키게 되면 이제 공통으로 나가면서 이제 근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약분한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식을 조금 간단하게 처리해가기 위해서 제가 행한 방법인데 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계산하는데 자 식을 좀 더 복잡하게 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뭐 문제 수학적인 그런 요소가 뭐 많이 관여되어 있다기보다는 이제 꼼꼼하게 연산을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복잡한 수식 연산 마무리합니다. 함께 할 문항은 16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x는 2차 함수가 되어 있군요. a값 0이 아니니까 2차 함수 되어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는 이런 것을 만족시킨다. 이건 뭐죠? gx는 이꼴 마이너스 g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원점 대칭 이런 형태의 뜻을 갖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점 대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점 대칭은 다항함수 이런 형태가 되로 생각을 좀 하게 되면 뭐 홀수차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살펴볼까요? 자 원점 대칭인 함수 두 개를 좀 곱하기를 이렇게 하겠다. 그럼 홀수차하고 홀수차를 합하니까 지금 뭐가 되죠? 짝수차 형태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gx의 제곱 이런 형태는 짝수차로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y축 대칭 이런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좀 뭐가 되죠? 2배에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0이라고 됐으니까 요거는 좀 잘못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마 기억이 들어간 부분들 자, 소거해주면 되겠군요. 자, 니은 부분이 좀 재밌습니다. 와, fx는 저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러면 x제곱 x제곱이 아니라 ax제곱인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됐습니까? ax제곱 더하기 그다음에 뭐죠? bx인가요? bx 플러스 c 이곳에다가 지금 gx가 지금 이렇게 곱하기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곳에다가 지금 ax 제곱 플러스 c 파트 부분에 gx 여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bx 부분에 이제 gx 이렇게 된 부분을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할 거거든요. 이게 적분 기호가 이렇습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개념적으로 살펴볼 건데, 자, 여긴 짝수차에다 홀수차를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이게 지금 다시 홀수차 돼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또 뭐가 되죠? 이건 이제 원점 대칭인 그런 합수가 되겠고, 요거는 홀수차 이런 개념이니까 짝수차가 되니까 이건 이제 y축 대칭인 그런 형태의 함수식이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앞쪽 부분은 이제 0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요 부분은 이제 2배에, 근데 비계수 튀어나가면 0부터 2까지 하고 있고, gx, dx 이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2b x 곱하기 gx다. x 곱하기 gx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다면, 자, 이 부분은 이제 fx는 이퀄 f-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원점 대칭이라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애초에 이 fx를 함수식에서 원점 대칭이 되려면 이제 이 부분이 사라져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 이렇게 부분. 자, 그러니까 이건 원점 대칭인 거고 y축 대칭. 짝수차고 홀수차고 곱하기 해주면 차수에서는 더하기 형태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홀수차만 되는 거니까, 그죠? 이 부분 그러니까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저 원점 대칭인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적분한다. 그러면 결과는 얼마다? 0이다. 해서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 디귿 이런 이론이네요. 자, 다 이제 대략 다 풀고 나서 좀 살펴봤더니 지금 이 문제는 결국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이런 거를 풀어갈 때 이 부분이 만약에 원점 대칭이라면 이 계산 결과는 당연히 뭐가 되고요. 결과는 0 처리가 되겠고, 그럼 y축 대칭 이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겠다. 2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풀겠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이론 틀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핵심 이론이 되어가는 그런 형태. 재밌습니다. 자, 이런 이론을 가지고 보기를 3개나 만들어서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했는데, 자, 니은 부분이 좀 그럴싸합니다. 시그점 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갑자기 이런 부분만 딱 나오니까 좀 낯설잖아요. 자, 그 부분은 이렇게 원래 자체가 짝수 부분제, 홀수 부분제 나눠서 처리해서 여기는 이제 0 되고 이쪽은 2배 되고 이런 모양이 이제 보여진 거죠. 설명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론 자체는 맨 밑에 좀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간단한 그런 이론 틀인데, 그 부분이 그냥 순수한 함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이제 gx까지 관여돼서 처리되는 거니까 조금 복잡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설명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고 여러분도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 복습도 좀 철저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점 2,7을 지나는 곡선 의 점, 자, x라고 되어 있네요.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 감사합니다.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이렇다는 뜻은 이게 f'x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 f'x가 6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fx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3으로 나누게 해주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이번엔 x제곱 플러스 x 되겠고, 적분상수 c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7 왜 가르쳐 줬겠습니까? 적분상수를 가르쳐 주려는 거죠. 자, 대입해주면 숫자 커지는데 8, 16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c 이 결과가 7이다 되겠습니다. 자, 18에 14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c 값은 마이너스 7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fx가 완성됐습니다. fx를 그러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x 마이너스 7 처리가 됐죠.
자, 이때 F1을 값을 구해달라. F1을 구해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7 되겠습니까? 중간에 소거가 되니까 마이너스 5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또 첫 번째라고 해서 또 이렇게 좀 가벼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접선의 길기라고 주어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F'X다.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캐치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7을 지난다 라고 한 이 부분이 적분상수 C를 가르쳐주는 그런 항목이었다는 사실, 이 부분 정도만 잘 기억하면 자, 틀림없이 잘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18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에 대해서 범위에 t가 있네요. 자, 신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 절대값 x 그래프, 그때 이제 최대값을 gt라고 한다. 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의 뜻을 좀 파악해야 그 다음 풀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미분을 통해서 좀 알아보기 시작해야 되겠죠. 3x제곱 마이너스 12 잘 되는 건가요? 3에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서 0이 처리되니까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감소, 플러스 증가,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값은요, 마이너스 2일 때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 마이너스 8 처리되는 거니까 16배니까 8이 되나요? 8이 되겠고, 그 다음 2일대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일대 대입하니까 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절대값을 해야 되거든요. 자, 절대값을 한다는 얘기는 중간에 이렇게 꺾여서 이게 올라가게 되면, 자, 마이너스 24가 플러스 24까지 쭉 올라가겠죠?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쪽도 되겠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서서히 이제 문제의 뜻에 가는 걸 풀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가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마이너스 2보다 큰 이쪽 그래프에서 관심을 갖겠고,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려 가겠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GT 그래프를 좀 잘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아래 꺾어져 올라간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요 부분 꺾어져 올린 부분이니까 24까지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됐고,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좀 알아보죠, 뭐. 자, x 값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좀 같아지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는데, 자, x 값이 우리가 좀 커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자, 여기 좌표가 어디가 될까요? 여기 좌표가 이렇게. 자, 뭐 나중에 찾으면 되겠고, 자, 이 부분에서 계속 함수값이 이렇게 그리더라도 맨 처음 이 값이 가장 큰 값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8 나오게 되면 여기까지 계속 똑같은 값으로서 8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그래프가 근데 이제 조금 더 커져서 범위가 여기까지 t가 오게 되게 되면 가장 큰 값은 이쪽이 되겠죠? 그럼 이제 함수값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2일 때까지 그래프값, 함수값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 모양, 요 형태의 모양이 GT가 되겠다 뜻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좌표만 좀 찾으면 되겠죠? 좌표 찾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2x였죠? 12x 마이너스 8인데, 자,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기부터는 이 그래프를 이제 꺾어 올린 그래프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원래 요거에 해당하는 이 좌표값은 얼마나 됐겠습니까? 마이너스 8이었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니까 x에 x제곱 마이너스 12 이꼴 제로 해주니까 x값이 0 또는 x값이 루트 12, 마이너스는 아닐 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 써놓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0,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되는 이 좌표는 그럼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습니다. 이 좌표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함수식이 어느 정도 완성됐죠? 자, 무엇을 풀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GT다. 자, 그럼 풀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0까지는 계속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이 함수식을 써야 되는데, 자, 이 함수식 뭐였죠? 이 아랫부분이 꺾어져서 올라간 식이죠? 자, 그러니까 자, 주어진 식의 부호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2x t로 바꿔야 돼요. t. 일단은 x로 쓰겠습니다. 플러스 8에서 이제 뭐 dx로 쓰면 되겠죠. 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이제 16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이제 좀 t로 바꾸겠습니다. 뭐 바꿔도 안 바꿔도 똑같은 건데 그래도 t가 바른 거니까 4제곱. 자, 그러면 6
t 제곱이 되나요? 그 다음에 8t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자, 0부터 2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좀 마저 진행하면 되니까 2를 대입해 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4제곱 16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4, 6, 24 처리되겠고 2, 8, 16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곳은 이제 20에다가 16, 16, 30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결과 얼마가 되겠죠? 52 해서 결과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그래프에서 이제 새로운 함수를 좀 만드는 거니까. 자, 이런 게 이게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 나오는 뭐 그런 형태들인데 되게 좀 잘 이해 좀 하시겠습니까? 자, 맨 처음 그래프 모양 해서 그래프 모양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뭐 절대값에서 이제 이런 그래프 모양 하는 것까지 좀 처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범위를 쭉쭉 확장해 가면서 최대값을 구해가는 절차. 자, 이 부분 요거 만들어내는 요 과정. 자, 요 부분 이제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좌표 이렇게 똑같아지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 좌표를 요거 좀 찾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원래 함수하고 대신 이제 음수 부분이 이제 꺾어서 올라간 부분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8 되는 이런 좌표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 위의 좌표는 플러스 8이지만 여기 원래 함수의 좌표는 마이너스 8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표 찾기 여기가 조금 좀 어려운 과정인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찾은 다음에는 자, 이렇게 계산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기 t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자, 중간에 다시 좀 t로 바꿨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연산을 진행하면 되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이제 중간에 절대값 그 다음에 범위 이렇게 됐을 때 gt라는 함수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자, 좀 까탈스러운 부분이니까 자,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셔서 자, 이런 문제들도 잘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춰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그런 문제 형태 학습이니까 공부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9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평고 시험 문제 마지막 시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A, B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주어져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그래프는 위치라는 사실을 정확히 잘 알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2하고 6에서 여기가 이제 극악가는 좌표들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무릎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구간 0부터 2에서 B는 A보다 항상 원점에서 멀리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맞을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죠? A 그래프가 되어 있죠? 자,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높이, 이 높이가 되어 있고, 요 그래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여기가 G가 되죠? 그럼 FT하고 GT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비교해주는 결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0부터 2 사이를 비교해 주는데,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함수값을 보면 빼기 이렇게 됐을 때 이 결과가 F가 지금 항상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수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구간 0부터 2. 자, 그러면 그림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정확히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0부터 2 사이 이 부분에서는 이 그래프가 F였으니까 F가 더 큰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좀 잘 살펴봤을 때 각각 위치는 각각 다함수. 자, 이 부분이 A 좌표고 이거 A고 이게 B가 되는 거죠. 자, 근데 B는 A보다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A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B가 멀리 떨어져 있다니까 이 부분은 이제 거짓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또 한 문제 또 가볍게 처리했고요. 자, 그 다음은요. 구간 2부터 6에서는 A, B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 방향인지 또 좀 열심히 또 살펴봐야 되니까 그냥 구간 2부터 6을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F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G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F 프라임 T 이 그래프를 하게 되면 요건 당연히 이제 음수가 되겠고, 그럼 G 프라임 T를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요건 이제 fx가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감소 함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요거는 무슨 함수죠? gx가 이제 증가 함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지금 미분을 좀 이렇게 해놨는데 이 미분했을 때 이 결과들 미분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죠? 속도가 되는 거죠.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 프라임 t 하고 g 프라임 t를 곱하게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도 0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어떻게 되겠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이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구간 6부터 14에서 AB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6부터 10 구간이라고 했나요? 자, 그렇다면 6부터 10 구간이면은 이곳 6부터 10 구간, 그래프 모양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부분, 자, 모양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떻게 처리해 주는 게 좋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속도에 대한 거를 좀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지금 f 프라임 t하고 g 프라임 t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마이너스를 좀 할까요? 일단은 좀 처음에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를 좀 하죠, 뭐 이렇게 마이너스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줬을 때, 자, 처음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처음 부분 이제 f 프라임 6하고 g 프라임 6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게 되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속도 자체가 f 프라임 같은 경우 이제 0 근처고 이거 이제 항상 이렇게 양수 이런 부분 형태가 되니까 이 결과가 지금 g 값이 더 큰 거라서 0보다 좀 작은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요, 10 근처가 되게 되면 f 프라임 10하고 g 프라임 10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이제 접선 기울기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은 훨씬 큰, 이 부분이 거의 일정한데 이쪽은 훨씬 큰 부분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양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속도 새로운 함수라고 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f 빼기 g 이런 형태를 이제 h라는 함수라고 하게 되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값 자체가 부호가 좀 어떻게 되죠? 부호가 좀 달라지는 거죠. 부호가 달라지는 거니까 자, 이거 좀 더 그럴싸하게 쓰려면 이제 h라는 함수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h라는 함수를 ft 빼기 gt 이렇게 처리되면 h 프라임 t 자체는 f 프라임 t 빼기 g 프라임 t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h6하고 h12 결과가 0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어디와 어디 사이에 6과 10 사이에 ht가 0되는 그러한 c 값이 바로 뭐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참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중간값 정리에 해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호, 중간값 정리에 해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까지. 무지무지 어찌 생각해보면 재미난 문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그런 흐름틀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위치라고 정확히 있기 때문에 0부터 2 사이에서 보게 되면 위치가 항상 위에 있는 이 함수가 더 앞에 밑에 주어 있는 g라는 함수보다는 f라는 함수가 항상 더 크겠습니다. 그러니까 f가 바로 즉 뭐죠? a가 원점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b는 a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했으니까 이제 정반대 형태로 설명했으니까 거짓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반대 방향 움직인다. 이런 것은 이제 속도와 관련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속도 부분이 미분하게 됐을 때, 자, 원래 이제 감소함수니까 음수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증가함수니까 양수가 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곱을 했을 때 0보다 작다. 이런 부분 처리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미리 그러면 함수 이렇게 할 걸 그랬습니다. 함수 만들어서. 현재 6일 때 알아보고, 90일 때 알아보게 되면 이제 바뀌죠. 그러면 중간에 0 되는 좌표가 존재하겠다. 중간값 정리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부분. 됐습니까? 자, 좀 까탈스러워서 전반적인 형태들을 이제 다시 한번 또 더 되짚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소들을 정확하게 잘 캐치하셔가지고 학습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대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 해설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됐길 바라면서 대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